아파트 계단에서 한 남성이 무자비한 수십 개의 상흔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를 신고한 초기 신고자 여성 수엔. 이 여성은 수상할 만큼 계속해서 말을 바꿨는데요. 그런 수엔의 집 현관문과 집안 물건들에서 피해자 남성의 혈흔 발견,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엔이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시작 전 말씀드릴 부분은 숨진 남성과 수엔, 말도 안 되는 기막힌 관계였다는 것. 이들은 어떤 관계였으며 마지막에 밝혀지는 범인의 정체와 범행 방법에 엄청난 반전 결과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2018년 3월 28일 오전 9시경 중국 장유시 경찰서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 여기 아파트 계단에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쓰러져 있던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로 해당 아파트의 13층과 12층 사이 계단 모퉁이에 쓰러져 있었어요. 경찰이 확인하려고 계단에 딱 들어섰을 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린 건지 피 비린내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고. 1차 부검했을 때 이 피해자의 몸에서요 무려 20여 군데에 달하는 칼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등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피해자는 폐와 가슴이 모두 찔려 있었는데 잔인한 건 피해자의 양쪽 아킬레스건도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못 도망가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누군가가 발로 짓밟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이는 이 범인,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이 있다고 추정이 되죠. 보통 그냥 강도나 이런 경우는 얼굴까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딱 훔치고 가지. 다행히도 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이 발견됩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46살이었던 동거후. 해당 아파트 경비원 진술에 따르면 동거후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는 왜 자기가 살고 있지도 않은 아파트에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혹시 이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를 만나러 온 건 아닐까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데? 더 많은 단서를 얻기 위해 경찰은 신고자를 상대로 자세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처음에 신고자는요, 경찰의 모든 질문에 또렷하게 다 대답했어요. 그래서 크게 경찰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신고자의 대답이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피해자 모른다면서요. 지금은 왜 또 말이 달라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이 신고자의 표정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 신고자의 이름은 36살이었던 수엔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수엔은요, 맨 처음에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옆을 봤더니 누군가 누워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술 취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저 남자가 저렇게 있더라고요. 놀래서 바로 신고한 거예요. 이 말에 경찰이 되물었어요. 그럼 혹시 전날 밤에 이상한 소리 들었다거나 싸움 소리 같은 거 들으신 거 없어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 여자가 눈동자가 막 흔들려. 말도 머뭇거리고. 자기 혼자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니 갑자기 다시 말을 바꿉니다. 사실 저 피해자 동거우랑 아는 사이예요. 친구예요. 동거우가 이 아파트에 찾아온 것도 저 만나러 왔던 거예요. 사실 그날 새벽 3시쯤에 동거우가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무서워서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몇 번 문을 두드리다가 조용해지길래 저는 이 남자가 자기 집에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음날에 일이 있어가지고 나왔다가 계단에 쓰러져 있는 동거우를 발견했고 놀래서 신고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수엔의 진술을 딱 들었어요. 바로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아는 사이라면서 왜 집까지 찾아온 동거우를 모른 척한 거예요? 왜 문 안 열어줬어요? 둘이 사이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여자가 화들짝 놀래면서 아니요, 저희 사이 좋아요. 원한 같은 것도 전혀 없는 사이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한도 없는 사이 좋은 그런 관계라면서 왜 그런 문을 안 열어줬냐고. 무서워서 안 열어줬다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바로 경찰 수엔의 집 현관문을 쓱 한번 살펴보는데 어라? 수엔의 현관문 앞에 마르지 않은 몇 방울의 혈흔이. 이 피 동거우의 피 같은데 이 피가 수엔의 현관문 바로 앞에 찍혀 있어요. 이 말은 이 피, 이 여자의 집 안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수엔의 집 수색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역시나 그녀의 집 식탁, 화장실 바닥, 그리고 걸레와 슬리퍼 위에도 혈흔들이. 그리고 현관 신발장 안에서 조그만 술병 조각도 찾아냅니다. 경찰은요, 그녀 집안에서 발견된 혈흔들 바로 조사 들어가요. 확인해 봤더니 일부는 동거우의 피야. 그런데 또 하나의 피가 더 확인된 거예요. 이 혈흔은 동거우의 피가 아닌데? 그럼 수엔의 피인가? 아니요, 수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 피는 누구 피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제3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 역시 부상을 입었구나. 경찰 바로 아파트 CCTV 확인 들어갑니다. 2018년 3월 28일 새벽 3시 28분경 동거우가 혼자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섭니다. 그는 익숙한 듯이 바로 수엔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요. 1시간 정도가 더 지난 새벽 4시 53분에 수엔의 집에서 동거우가 아닌 한 낯선 남성이 나옵니다. 이 의문의 남성이 현관에 나서자 몇 초 후 그의 뒤로 긴 머리의 한 여성이 따라 나옵니다. 그 여자가 누구? 수엔이었어요. 둘이 어디 가는 거야? 이동 경로를 확인해 봤더니 둘이 한 병원으로 들어가네. 확인 결과 남성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붕대를 감은 거예요. 두 사람은 아침 6시경 함께 병원을 떠났습니다. 당시 의사는요, 이 의문의 남성 머리 여러 곳에 예리한 흉기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오른손엔 4군데에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고. 여기까지 딱 나오니 경찰 짬밥이 있잖아요. 라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의문의 남자가 동거우랑 몸싸움한 애네. 경찰은요, 바로 수엔을 쪼기 시작합니다. 뭐 알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요. 여기서 거짓말만 늘어놓죠? 당신 죄값만 형량만 높아져.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여기서 무너진 그녀. 범인의 이름은 당시 22살이었던 친지신. 그는요, 수엔의 남자친구였어요. 수엔의 자백으로 바로 친구 집에 숨어있던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지신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다 동거우가 죽음을 자초한 거예요. 걔가 다 자초한 거라고. 친지신 진술에 따르면 그날 새벽 3시쯤 자기가 여자친구 수엔 집에 같이 있었는데 동거우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엔이 딱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동거우가 친지신과 같이 있는 걸 보더니 표정 완전 썩어가지고 저거 뭐냐면서 수엔한테 너 내가 죽여버릴 거라면서. 여기서 이제 남자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너 뭔데 내 여자한테 이러냐? 꺼져라.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 거의 모두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엔이 옆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고 동거우의 머리 콱 그냥. 동시에 친지신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도로 푹. 공격을 받은 동거우는요, 2명이 달라드니까 놀래서 바로 몸을 돌려 아파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친지신이 쫓아간 거예요. 아파트 계단 쪽까지. 거기서 공격을 받은 상태였던 동거우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후에도 친지신의 분노는 전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네가 감히 내 여자를 괴롭혀? 감히? 그러면서 동거우의 얼굴을 발로 막. 이제 뭐 네가 잘못한 거 알겠냐? 여기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몇 차례 더 칼을 휘둘러 결국 그를 사망하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수엔은 현관문 앞에 서서 지켜만 봤습니다. 가담하지 않았어요. 범행을 저지른 뒤 친지신과 수엔은 방으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에 둘은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하기로 하고 현관을 나오는데 이때 친지신이 동거우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뭐야, 얘 아직 안 죽었네? 바로 동거우의 머리를 몇 번 더 발로. 거기다 어딜 도망가? 칼을 다시 꺼내 이때 동거우의 아킬레스건을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거우 진짜 도망도 못 가고 어두운 그 계단에서 무력하게 숨을 거둔 겁니다. 이게 친지신이 말한 사건 전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왜? 왜 이렇게까지 한 거지? 동기가 뭐야? 여러분, 앞서 수엔이 동가우와 관계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원한 사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이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지신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아닙니다. 동가우, 수엔 집에 들어오자마자 죽이네 살리네 했다고 했잖아요. 동가우는 새벽 3시에 그녀 집에 찾아왔어요. 왜 그 시간에 찾아왔으며, 왜 그녀를 보자마자 화를 냈으며, 왜 그녀를 위협했을까?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경찰은 계속해서 심층 조사를 진행했고 곧바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까 동가우와 수엔 친구 사이가 아닌 무려 12년 동안 이어져 온 불륜 사이였습니다. 12년 전인 2006년 수엔과 동가우가 서로 알게 됐는데 이때 수엔 남편도 있었고요. 2딸까지 있었어요. 동가우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자식까지 다 각자 있었어요. 그런데 수엔에게 눈이 멀어버린 동거우. 아내고 자식이고 나발이고 몰라. 적극적으로 수엔에게 막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수엔도 거부하지 않아요. 결국 수엔은요, 동거우와 함께 살겠다며 남편과 이혼하는데 자기한테 가정 파탄 책임이 있으니 재산 1도 안 가지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남자한테 해가닥 돌아버린 거죠. 딸 2명만 자기가 딱 데리고 나와요. 동거우는 그대로 2집 살림. 이 상태로 무려 12년 동안 불륜 관계를 이어온 거예요. 동거우의 진상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는요, 자기가 운영하던 여관 2층 객실을 수엔에게 도급 형태로 관리하게 맡깁니다. 아니, 그 여관을요, 본처와 동거우가 같이 운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관 2층 객실 관리자로 자기 불륜녀를 떡하니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동거우의 본처는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그 새끼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아이가 있었어요. 본처는요, 아이와 가정을 위해 계속 소가리만 하면서 참고 견딥니다. 사실 아내뿐만이 아닌 동거우의 지인들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관을 운영해주고 애는 객실 관리를 맡아주니 다들 아이고 동거우는 세상 살맛 나겠네 뒷말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들의 관계는 이런 혼란 속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갓 20살 넘은 청년 한 명에 의해 깨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바로 친지신과 수엔은요, 사건 발생 약 1년 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요, 이 둘 사건 발생 딱 2달 전에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들이댄 사람은 수엔이었습니다. 나 이혼했고 아이가 2명 있어. 지금 다른 남자 애인 역할 해주고 있어. 근데 나 걔보다 네가 더 좋아. 내 솔직한 마음은 그래.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해요. 이에 대해서 친지신 개의치 않습니다. 실제 경찰이 수엔이 다른 남자 애인 짓거리 해주고 있다는데 그 말 듣고 열 안 받았냐 물었어요. 이에 대해서 친지신이 실제로 전혀요. 화가 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여자가 현재 사랑하는 사람은 난데 그건 저한테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대요. 나이도 아이도 애인 짓거리도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완전 얘도 여자한테 눈이 헷가닥 도는 거죠. 그저 이 여자와 함께 하고픈 마음뿐이었다고. 하지만 다른 남자친구인 동거우는 관대하지 않았어요. 지는 본처에다가 애인까지 두고 그러고 있으면서 수엔은 안 돼. 수엔에게 새로운 사랑이 생긴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친지신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때부터 그의 집착은 도를 넘기 시작합니다. 수엔을 향해 오만 욕에 오만 의심을 하면서 오만 폭행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 수엔에게 친지신이 생긴 걸 안 동거우는요, 한 달 내내 수엔을 가둬놓고 못 나가게 만들기도 했었대요. 그럼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혈기왕성한 친지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는 본처에 2집 살림하고 있으면서 웃기고 있어. 감히 내 누나를 가둬놔? 동거우는요, 수엔의 핸드폰부터 위치 확인까지 모든 걸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지신과 수엔은요, 진짜 잠깐씩만 볼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3월 27일 저녁, 이날 수에는 밖에서 친지신을 만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거우가 아무것도 모르고 수엔 아파트를 찾아온 거예요. 배를 눌렀는데 기척이 없어. 집에 없네? 여기서 이제 또 우와 너 어디 있는 거야? 빨리 안 들어와! 이때까지만 해도 동거우는요, 수엔이 지금 밖에서 친지신과 만나고 있다고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집에 없으니까 그냥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협박하면서 난리친 겁니다. 이때 그는요, 실제 전화로 내가 분명히 어디 나가면 나간다, 들어오면 들어온다, 다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지. 나한테 말도 없이 나가? 빨리 안 들어와? 넌 오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죽을 줄 알래요. 이거 누가 집에 들어갑니까? 무서워서 들어가겠어요? 저라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수엔 또한 무서워져서 자신의 사촌 오빠와 사촌 올케에게 전화를 합니다. 언니 오빠 지금 집에 동거우가 찾아와서 난리치고 있는데 나 너무 무서워서 나랑 같이 집에 좀 들어가주면 안 될까? 동거우 좀 쫓아내주라. 미안해 좀 도와줘. 이 소리 들은 사촌 오빠 부부가 곧장 수엔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달려왔고 결론은 웬일로 동거우가 알겠다 죄송하다 수엔과의 관계 정리하겠다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갑니다. 아파트 CCTV 영상에 그날 밤 11시 40분경 동거우가 수엔의 사촌 오빠와 함께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어서 사촌 올케도 수엔에게 몇 마디 당부를 한 뒤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요, 그냥 동거우의 계획 중 하나였어요. 그냥 이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동거우가 연기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나 빨리 이 여자 홍군형 내줘야 되거든. 이 사촌 이것들과 말싸움할 시간이 아까워. 그냥 대충 내내 거리고 보낸 다음에 다시 찾아가 반 죽여놔야지. 그래서 실제 사촌들이 떠나고 바로 동거우, 수엔에게 전화로 협박하기 시작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하고 더 무섭게 협박합니다. 여러분, 동거우가 원래 폭력까지 쓰던 애예요. 얘가 지금 살인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웠겠죠? 지금 친척들이 나서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 22살이었던 친지신. 3월 28일 새벽 2시 22분경 친지신이 아파트 CCTV에 나타납니다. 친지신 말로는 그날 밤 수엔의 집에 도착한 후에 너무 겁을 먹고 이 여자가 계속 우니까 내내 그녀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동거우가 그 시간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다고. 이런 앞선 상황들로 인해 열이 끝까지 뻗친 상태였던 동거우 새벽 3시 반쯤 찾아와가지고 이제 죽이네 살리네 욕을 막 해댔던 거예요. 친지씨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방금까지 이 남자 때문에 힘들다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또 찾아와서 이제는 내 앞에서 협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열받아가지고 두 남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던 거고 칼까지 들게 됐다는 겁니다. 친지씨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 동거우가 스스로 찾아와서 알아서 내 여자한테 죽이네 살리네 욕을 막 하더라.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었지? 그놈이 내 여자를 죽였을 거라고. 어떤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협박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전 다시 그 상황이 돌아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모든 사건의 전말이 나왔죠. 경찰은요, 이렇게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경찰은 행동을 주도한 사람, 범행한 사람, 친지신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본인도 그렇다고 인정했고요. CCTV에도 그가 흉기 들고 범행 저지르는 장면이 찍혀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망자의 상처를 면밀히 조사하던 중에 법의학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피해자의 몸에 난 칼자국의 깊이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상처는 힘이 세게 가해졌지만 어떤 상처는 힘이 약하게 가해졌습니다. 즉, 한 사람이 찌른 게 아니야. 친지씨는 자기가 다 찔렀다고 했어요. 이때 수엔 현관 앞에 서서 쳐다만 봤다. 하지만 피해자 몸에 남은 흔적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다시 한번 수엔과 친지신을 부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요. 수엔, 진짜 범행에 가담 안 했어요?
와, 친지 씨는 분명히 사건의 그날 그녀가 먼저 옆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동거우를 공격했다. 그 후부터는 자기 혼자 다 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한 일은 술병을 깨트린 것만이 아니었어요. 술병을 내리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는 네가 잘못을 인정하든 말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는 바로 부엌으로 가가지고 칼을 하나 꺼내 들더니 망설임 없이 바로 동거우의 등을 푹. 이때 놀란 동거우는요, 바로 이게 미쳤나 수엔의 머리카락을 콱 잡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엔이 칼을 막 휘두른 거예요. 그러면서 동거우를 다시 한번 푹푹. 이런 상황에 동거우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때 그녀가 놀래서 멍하니 있던 친지신에게 소리친 거예요. 쟤 그냥 도망가게 두면 안 돼. 잡아. 쟤 그냥 도망가면 다음에 죽는 사람은 너랑 내가 될 거야. 쟤 무조건 잡아야 돼. 이 소리 듣고 친지신이 그때서야 칼을 들고 쫓아간 거라는 겁니다. 솔직히 데이트하면서 수엔이 몇 번이고 친지신한테 동거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 등등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그때마다 친지신은요, 사실 그러지 말아라 만류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러지 마. 괜히 일을 저질렀다가 결국 잡히면 너만 안 좋아져. 만류하도록 설득시킨 게 친지신이었다고. 그러니까 사건의 그날 맨 처음 칼을 들고 찌르고 한 사람 모두 그녀였던 거예요. 도망가는 동거우를 보고 친지신에게 쫓아가라고 시킨 사람도 수엔이었던 거고요. 마지막 계단에서 찌르고 아킬레스건까지 했잖아요. 이것도 찌른 건 친지신이 맞아요. 하지만 죽여야 된다고 뒤에서 말한 사람은 수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처음에 친지신은요, 모든 걸 자기가 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고 맥주병이나 하나 휘둘렀다, 그녀는 피해자이다, 다 뒤집어 쓰려고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친지신은 사랑하니까,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녀가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았다. 경찰은요, 수엔이 철저하게 동거우를 죽이기 위해 친지신의 마음을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 불과 2달 된 남자 친지신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살인 생각을 주입시켰어요. 친지신의 감정을 이용해 동거우에게 복수하려고. 하지만 수엔은 경찰의 이런 주장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진심으로 친지신을 사랑했어요. 계속 동거우가 협박하고 하니까 전 그냥 친지신과 편하게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힘든 그 순간 친지신이 생각났을 뿐이라고요. 사실 다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죽은 피해자 동거우도 썩 그리 불쌍하지 않습니다. 본처에 아이까지 놔두고 애인을 또 두고 애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어서 벌 받은 거죠. 동거우는요, 본처도 힘들게 만들면서 수엔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엔이 헤어지자고도 여러 번 얘기했었대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폭행이었죠. 신문 마지막에 수엔이 경찰에게 자신만 아는 비밀 하나를 털어놓습니다. 사실 동거우가 옛날부터 계속해 먹는 약이 하나 있어요. 정확히 그게 무슨 약인진 모르겠는데 그 약을 먹을 때마다 동거우는 정신이 이상해졌고 사건 당일 밤처럼 극도로 흥분하고 난폭해졌습니다. 이 말에 경찰 바로 동거우의 소변을 채취해 검사 들어갑니다. 결과는 와, 금지약물 복용했네. 그래서 그날 밤 더 난폭했던 거고. 얘가 그날 밤만 먹었겠습니까? 여러 번 먹었겠죠. 그때마다 얌전히 있었겠어요? 그리고 내연녀 수엔한테만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마음이 떠버린 본처나 아이들한테는 잘했겠어요? 죽인 놈도 죽은 놈도 그닥 안 불쌍해. 잘 대붙다 아주. 결국 수엔과 친지신은 모두 살인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요, 이때까지도 친지신의 머릿속에 온통 수엔 한 여자의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친지신은요, 수엔이 무죄가 선고되길 바랍니다. 자신이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저 본인을 잘 돌보고 아이를 잘 돌보길. 전 그거면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요.
12년 동안 내연녀 생활을 한 수에는 동거우의 곁에서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단 2달 만에 22살의 친지신을 자신의 살인 도구로 길들였어요. 그 결과 동거우는 집 밖에선 바람을 피우고 집 안에서는 본처와의 관계도 유지했지만 금지 약물과 폭력 때문에 가장 신뢰하던 여자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친지신에 관해서는 그녀를 향한 마음이 정말 어이없을 정도예요. 그는 자신이 사랑을 위해 앞장선다고 생각했고 영웅이 미인을 구하는 비장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문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끝까지 꽃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으니 참 그날 한낱 터무니없는 사랑의 눈먼 어리석은 행동일 뿐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